국제 유가가 충격적 폭등이다. 이러다 대공황 온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국제 유가부터 한번 보시죠. 지금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입니다. 배럴당 72.98달러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이게 저점 대비해 보면 저점은 2025년 5월 5일입니다. 57.13달러였습니다. 그때에 비해 보면 72.98달러는 무려 27.7% 올랐습니다. 15.85달러가 올랐습니다. 연초에 말입니다. 1월 15일에 78.71달러가 57.13달러가 떨어지면서 27.4%가 떨어졌다. 21.58달러가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한 달도 조금 넘은 사이, 한 달 조금 넘는 사이에 지금 국제 유가가 27.7%나 올랐습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유가가 급작스럽게 튀어오르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 오일 쇼크 때 갑자기 유가가 펑펑 튀어 올라가니까 세계 경제가 와르르 쏟아지듯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오일 쇼크,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한꺼번에 하루에 10%씩 올라가면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은 점점 더 그죠? 전면전 양상으로 갑니다. 단순하게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이 수준이 아니라 지상군까지도 투입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국제유가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이게 간섭을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되면 더한 충격도 지금 터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지금 이란이 봉쇄하잖아요. 이란이 봉쇄하는 순간 시장에는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장 지금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군시설이나 핵시설을 완전히 타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란은 수백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도 쏘았습니다. 이제 말입니다. 뭔가 어떻게 일어날지 지금 시장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여기거든요.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가까운 게 오만만하고 페르시아만 사이에 여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강제성이 오면 시장에 저는 어마어마한 충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막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충격이 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왜 대충격이 오느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실제 말입니다. 원유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결코 적지 않거든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엄청납니다. 자 보세요. 세계 천연가스의 33.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세상으로 세계로 다 배달이 됩니다. 석유 수입의 16.7%,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됩니다. 6분의 1 정도 되는 원유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 경제가 괜찮을까요? 세계 경제가. 예. 물론 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폐쇄했을 때는 충격이 된다는 뜻이에요. 대한민국은 실제 원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72%가 들어옵니다. 72%. 그러면 유가가 진짜로 폭등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당연히 폭등할 수 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를 하게 되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미국발 상호 관세가 지금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당장 말입니다. 기본 관세 10%는 모든 나라가 미국에 수출만 하려고 그러면 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상호 관세는 지금 협상 중이에요. 게다가 품목별 관세는요. 이미 철강이나 알루미늄, 철강 파생상품, 알루미늄 파생상품엔 50% 관세가 매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가전도 지금 50%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25% 관세, 스마트폰에도 25% 관세,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나 바이오 헬스, 제약 부분에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미 선언한 상태예요. 그러면 관세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유가 때문에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대공황이라는 말이 실감이 안 되나요? 아마 지금은 안 되겠죠. 그러나 당연히 세계 경제가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거는 소비자 소비 지출 물가지수 이것도 적지 않거든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건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거든요. PCE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2025년 4월에 2.5%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목표 물가 하면요 2%예요. 2%보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죠? 높은 수준에서 여러분 지금 결국은 트럼프 관세가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호르무즈를 봉쇄하면 아마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동시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어마무시한 충격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미국 미시간대에서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지난 5월에 6.6% 봤습니다. 198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게 원래는 8.1%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게 수정치가 6.6%로 바꿨어요. 1981년 이후 최고치란 말은 1981년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오일 쇼크가 1차 오일 쇼크가 1974년 그리고 1980년에 2차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 비슷한 맥락이 된다는 뜻인가요? 저는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6월에는 5.1%까지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처럼 트럼프 관세가 매겨지고 지금처럼 유가가 급속도로 만약에 오른다면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불안감이 있다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2025년 6월에 60.5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가. 일반적으로 이 기준선이 100이에요. 100. 100이 됐을 때 여러분 소비자 심리가 개선돼서 나도 소비해야 되겠다 하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100보다 넘으면 경기가 확장되는 국면, 소비를 많이 하는 국면이고요. 100보다 낮으면 경기가 쪼그라드는 국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2020년 2월에 101을 기록한 이후로 단 한 번도 100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2025년 4월 5월에는 52.2였어요. 52.2. 굉장히 낮았습니다.
6월에 60.5가 됐지만 결국 심리는요. 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돈을 안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세계은행조차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지금 2.3%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한꺼번에 0.4%포인트를 내렸다는 사실, 이것은요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세계은행에서 말입니다. 2.6%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것은요. 중동 쇼크는 가만히 안 돼 있습니다. 만약에 중동 쇼크가 가만히 된다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거 굉장한 충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7%가 2.3%로 내려졌으니까요. 2.3%라는 숫자는 지금 근래 20년 동안을 보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마이너스 1.6%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때 이후로 최저입니다. 최저. 쉽게 말하면 지금 근래 20년 동안에 역대급으로 보면 연도별로 봤을 때 네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가 마이너스 3.0%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2009년 마이너스 1.6%, 그리고 2008년에 2.0% 성장했거든요. 그 이후로 2025년 2.3%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기에 중동 전쟁이 확장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경제가 좋아질까요? 저는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는 바람에 소비는 폭락하고 소비가 폭락하는 바람에 기업들의 생산은 더 쪼그라들어서 고용을 더 줄이는 것,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대공황입니다. 저는 그 대공황이 그렇게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언제든 폭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동 전쟁이 더 확장이 된다면 시장에는 더 큰 충격으로도 저는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대비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틀째 이란 공습을 감행을 했거든요. 가스전도 때리고요. 미사일 시설도 타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굉장히 충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요. 현재 봐서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세계 대전으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전쟁을 끝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더 격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틀째 이란을 공습한 것은 당연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테헤란이 불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세계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석유시설만 이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정제시설까지도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군시설과 핵시설, 이어서 이제 가스전시설, 여기에 유가, 석유시설까지 이제 공격을 한다면 여러분 그 충격의 파고는 어마무시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 지금 우리는 대비해야 되겠다. 그만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틀째 공습이니까 장난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하루도 아니고 이틀째예요. 그러면 이란은 이스라엘을 공격 안 할까요? 또 공격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위험은 중동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시장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란과 이스라엘의 서로 폭격과 포격을 하는 것,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점점 더 확장이 돼서 5차 중동전쟁으로 발전을 한다면 세계대전으로도 충분히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 강조합니다.